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예상보다 강한 미국 소비에 국채 금리가 좀 치솟게 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12월 미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6% 정도 증가한 건데요.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연준의 피벗 속도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더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보자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행사를 진행하면서 온디바이스 AI를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주가는 무덤덤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저출생 공약을 발표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육아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지수 상황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0.34%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44선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 동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2천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84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오늘 1,100억 원 넘게 현재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전략 세우러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다행히 어제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을 했는데 반등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수준, 코스닥은 1.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미국 시장의 어떤 약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어제 이제 큰 폭의 어떤 하락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대만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이제 대만 선거 이후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같이 이제 중동 문제하고 같이 겹쳐서 좀 약세를 보였죠. 그래서 홍콩 증시도 그러고요. 또 미국, 중국 증시도 약간 신저가를 약간 보여주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잘 올라가다가 크게 한번 접어주는 어떤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환율도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좀 찾아오고 있는데 환율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환율 차트 같은 경우는 추세로 이제 보시면은 저점 라인대에서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했는데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제 이론적으로 보자면은 이 고점까지는 가야지 정상이겠지만은 지금 어떤 장이 지금 10월 말이 10월 말 추세 이탈이죠. 추세 이탈이 됐던 이런 급락장의 어떤 이 변곡점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약간 보시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까지는 가지는 않고 이 전체에 대한 중심, 그러니까 등각 추세선의 이제 중심이 지금 현재 오늘도 도달을 좀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것과 함께 지수를 보면은 저점이지 않겠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올 사이클로 봤을 때 제가 보통 이제 13대 8로 현재 이제 변곡점이 형성이 좀 돼주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의 이제 주파동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월 사이클 상으로 보면은 최대 20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3일에 어떤 변곡에서 꺾일 확률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13일째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장이 이제 저점을 좀 차지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차트를 이제 그려보면은 추세 이탈이 됐는데 되돌림이 나와준다면은 21선까지는 되돌림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물론 21선은 저항을 맞고 조정을 보이다가 현재 이제 반등에 좀 성공하는 어떤 흐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모습을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2단으로 상승, 2달 동안 2단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상승에 대한 일단 현재 조정, 그러니까 한 달 조정의 어떤 흐름으로 보시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시장의 흐름들이 21선과 61선이 거의 수렴이 되는 어떤 끝자락에서 주가도 20일과 60일에 수렴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배열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급락에 대한 리바운딩 반등이 21선까지 반등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고요. 일단은 다행히 오늘은 좀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반등이 가능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꼼꼼히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오전장을 좀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로투세븐입니다. 유아동용품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출생 관련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깨끗한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출생 관련 공약 발표 소식의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요. 특히 홈앤라이프 사업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QRT입니다. 반도체 검사 관련 기업인데요.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고요. 오늘 기대감 속에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봤고요.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QRT입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 QRT입니다. 오늘은 AI 수혜주로서 좀 부각을 받으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3시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가 공개가 됐는데 사실 주가는 좀 미미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좀 다시 한번 언급이 돼서인지 오늘 다시 부각을 받은 걸까요? 예, 아마도 이제 QRT 부분들이 약간 생소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반도체 어떤 성능 검사, 그다음에 어떤 그 실리성 평가를 위한 어떤 성능 검사, 종합적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QRT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기업의 모태 출발은 SK하이닉스의 어떤 자회사죠. 그래서 반도체 검사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서 출발해서 독립법인으로 돼서 지금의 현재까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 그다음에 AI 쪽이 확대될수록 현재 종합적인 고품질 검사 방법이 성능 검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현재 리벨리온이라고 해서 AI 반도체 부분들이 스타트업이 좀 있는데 그 회사하고 이제 QRT하고 현재 반도체 실리성 평가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검사 장비 쪽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독특한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QRT가 상한가를 좀 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상장 이후로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다가 이 박스권을 모처럼 돌파를 지금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다가 오늘 마침 이제 시도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AI
AI 스마트폰의 또 출시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환매로 좀 나타났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재 추경 매수 관점은 아니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만약에 이제 동반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보다 더 이제 QRT와 같은 반도체 관련된 그런데 순환매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같이 좀 접목이 됐던 부분들이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뛰어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제2의 QRT 같은 종목군들 현재 분석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 QRT 만나봤습니다. 반도체나 AI 테마가 함께 좀 섞이면서 순환매가 나오게 된다면 제2의 종목들도 나오게 될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서 매수하면 좋을지 제시해주고 계시니까요. 미리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셔서 들어오셔서 좋은 매수 타이밍 함께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에코프로 BM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을 또 가져와 주셨어요. 예. 양극재 기업인데 근데 아무래도 좀 어닝 쇼크에 대한 예. 부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최근 어닝 쇼크 때문에 굉장히 많이 또 10월 달까지 급락을 했고요. 또 반등다운 반등을 좀 최근에도 지수가 반등이 됨에도 좀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어떤 지수가 이번에 만약에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게 되면은 두 달 상승 한 달 조정의 어떤 패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두 달 동안 10월 달, 11월, 12월 반등을 하지 못했던 섹터가 2차 전지 쪽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어떤 그 대장주 기업인 에코프로 BM이 먼저 반등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급 과잉 문제로 장기적으로 약간 고전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2차 전지 부분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또 캐파를 계속해서 이제 증설을 좀 해가고 있고 이제 대장주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장기 행보의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는 이 횡보의 하단자리가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5장 2차 전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지수 상승을 앞두고 2차 전지가 이번에 이제 바닥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본 의미에서 에코프로의 BM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물론 이제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신저가 나온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코프로 BM은 미리서 이제 바닥을 찍었죠. 자, 60만 원짜리가 18만 원이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한 절반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조정 돌파를 하려다가 오랜 동안 약간 밀려주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충분히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이번에 이제 돌아섰을 때 반등했던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BM을 5장에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2차 전지가 워낙 지금 좀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돌아섰을 때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플리토입니다. 네, 두 번째는 플리토 뽑아주셨습니다. 오픈 AI가 GPT 스토어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어떤 서비스를 판매하게 될 건지 서비스의 내용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예.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충분해 보입니다.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될 이유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한가를 가지 못했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제 장중 조정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했는데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단 뭐 조정이 오면은 현재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플리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주가 굉장히 강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GPT의 또 재료가 있지만은 삼성의 어떤 오늘 갤럭시 24의 어떤 그 번역 서비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음성 번역이 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플리토가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네이버 검색에서도 번역이 좀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협업의 결과물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건 텍스트 투 사운드로 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바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언어 번역이 좀 실시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제 플리토가 오늘 상한가를 좀 간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현재 플리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이슈가 돌 때 크게는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2만 원에서 한 4만 원이면 더블 정도 올랐죠. 근데 오랜 동안 이런 그 박스권을 계속해서 약간 그 보여주다가 이번에 박스권을 이제 최초로 돌파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났다는 점에서는 신고가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는 어떤 시점에서 접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5장 공략주로 했는데 5장이 아닌 만약에 상한가를 멈추거나 아니면은 내일이나 모레 어떤 조정이 있으면은 플리토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AI AI 쪽에 온 디바이스 쪽에 어떤 최초의 이제 펌을 열었던 부분들이 삼성의 갤럭시 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적인 수혜주가 궁금하시다 싶으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제2의 플리토 찾을 수가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미리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좀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미리 좀 포트에 담아두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좋은 수익을 좀 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2의 플리토 종목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죠.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시 이슈를 함께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요즘 외출하실 때 지갑 말고 휴대폰만 챙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 부모님만 보더라도 페이를 이용하고 계셔서 휴대폰 배터리만 더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간편 결제 서비스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좀 깊숙이 침투를 해 있는 상황이 좀 아닐까 싶은데요. 또 애플페이 그리고 구글페이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이 산업의 성장성은 얼마나 될지 이 부분 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계속해서 이번 주는 금융 쪽에 어떤 그 인공지능이
또 파급 효과를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섹터별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간편 결제, 이제 페이 시장에 좀 해당이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페이라는 것은 이제 지불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물건을 좀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 이제 물건을 사는 행위, 지불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돈이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또 쉽게 이야기해서는 전자지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갑이 없어지고 그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는 부분들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모든 결제하는 행위를 현재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 이제 플랫폼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좀 빅테크 기업들이 다투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보면은 삼성페이,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뭐 이런 많은 어떤 그 페이 업체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애플페이, 물론 찻잔 속에 이제 태풍이지만은 현재 잠재력은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페이 시장이 뜨겁게 좀 탈러가지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우리가 보통 지불할 때는 현금 또는 카드, 예전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카드가 없어지고 카드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 속으로 또는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갑이 없어지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주민등록증도 전자 주민등록증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이 통용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꺼내서 어떤 지불하는 어떤 플랫폼을 누가 장악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불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어떤 페이라는 어떤 가상의 카드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충전을 한 다음에 우리가 티머니처럼 충전을 한 다음에 요걸 이제 결제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지 않고 체크카드처럼 은행에 계좌가 있어서 바로 이제 결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또 아니면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재 어떻게 보면 결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세 개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지갑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지갑의 어떤 포맷을 플랫폼을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단순한 지갑의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 어떤 대출 비교라든가 각종 어떤 서비스가 편해지기 때문에 부대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 어떤 파생 효과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글로벌 빅테크가 전자지갑 또 이런 페이 시스템에 어떤 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랫폼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불하는 행위 자체에 모든 사람이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모든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쉽게 좀 현재 그 지불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빅테크 기업이 만들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간 국제 결제를 업체들 순위를 발표하는데 애플페이가 2위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비자라든가 마스터카드 일반적인 카드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카드로 하지만은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죠. 애플페이 안에 뭐 카드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제일 먼저 꺼내는 어떤 지불 행위의 수단이 자체가 애플페이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애플페이는 금융을 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페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 결제 업체의 어떤 흐름들이 3파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전통적인 카드사, 금융회사가 되겠죠. 카드사 또는 휴대폰 제조사.
휴대폰 안에 미리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탑재가 페이 시스템이 이제 탑재가 되는 어떤 휴대폰 제조사,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빅테크 어떤 기업, 금융 서비스를 하는 이 세 가지 업체들이 치열하게 좀 다퉈주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전자금융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해서 또는 휴대폰 제조사의 시장 지배력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금융회사의 어떤 지불의 폭들이 점점점 줄어든 것들을 좀 알 수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 개념도 우리가 잘 아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편 결제 브랜드 선호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부분들이 꽉 잡고 있죠. 그래서 애플페이는 아직까지 좀 힘을 못 쓰고 있지만은 그 나머지 업체들이 뭐 SK페이라든가 제로페이, SSG페이 이런 쿠팡페이, 뭐 배민페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통업체도 이제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 결제 대부분은 휴대폰에 미리 탑재가 됐던 삼성페이가 거의 압도적인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요. 네이버는 온라인 쇼핑 쪽에 이제 강세가 좀 있죠. 네이버페이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생활 소비 형태에는 카카오페이가 거의 앞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에도 이렇게 상륙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의 영향력을 발휘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결제 방식에서 애플페이 부분들은 NFC를 고집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신용카드 결제하는 어떤 포스기 또는 결제 기기가 단말기 형태가 자 NFC가 아니라 MST 마그네틱으로 하는 어떤 구조가 터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삼성페이는 그걸 구현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딘 부분들 우회적으로 하려면은 현대카드하고 제휴를 한다든가 티머니하고 제휴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대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애플페이 부분들이 또 힘을 쓰지는 못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힘을 쓰지 못한 부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글페이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좀 추가적으로 상륙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구글페이 같은 경우는 물론 핸드폰을 좀 만들지만은 안드로이드 체제를 현재 삼성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런 그 페이 전쟁이 다시 한번 빅테크 기업 간에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시장을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여기에 이제 가세된 업체가 바로 국내 유통 업체들이 여기에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아시다시피 네이버 쇼핑 잘 아실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쿠팡페이, 뭐 지마켓도 마찬가지죠. 스마일페이, 11번가도 뭐 SK페이, 그다음에 쓱닷컴 또 SSG페이 이런 부분들을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아예 물건을 우리해서 쓰는데 차라리 이 페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자 하는 것들이 그렇게 개념이 되면서 유통업체에서도 간편 결제 시장에 또 뛰어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중국 직구 열풍이 불면서 상당히 이커머스가 보통 굉장히 많이 쿠팡이나 여러 업체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알리페이하고 연결이 되고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해외 직구를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쿠팡, 그다음에 네이버 뭐 이쪽이 거의 지금 비상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어떤 흥행 돌풍을 올해부터 지금 갑자기 작년 가을부터 굉장히 불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페이 전쟁이 또 중국발로 또 가세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쪽 페이가 이래저래 어떻게 보면은 핫 이슈가 올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유통업체가 직접적으로 페이에 좀 뛰어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간편 결제 주도권이 유통사
유통사, 그다음에 전자지불 업체, 제조사, 인터넷 빅테크 이렇게 복합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거의 복마전 형태로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파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좀 뛰어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게 나중에는 가상화폐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 모든 지불한 어떤 플랫폼의 어떤 장악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간편 결제 부분들은 온라인에서 하느냐, 오프라인에서 하느냐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카드를 가지고 보통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은 피지사를 거쳐서 카드사를 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피지사 없이 이제 벤사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간편 결제라는 그 시스템이 앞에 이제 개입이 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편 결제가 최초의 어떤 그 지불 행위 이 어떤 플랫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이 간편 결제를 지원하는 업체는 또 피지사 또 벤사 여기를 지원하는 어떤 보안 솔루션 이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 업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페이 전쟁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들도 나름의 페이를 좀 내놓고 있고요. 삼성, 애플 지나서 이제 구글까지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페이 시장은 조금 더 커질 전망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테마를 형성한 바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구글페이가 들어오게 된다면 미리부터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편 결제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좀 살펴봤고요.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AS 차원에서 저희가 1월 17일에 소개해드렸던 더존 비즈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금메달 종목이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힌트로 더 좋은 이렇게 주셨잖아요. 사실 이 종목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핀테크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자, 더존 비주얼은 기업에 대한 회계, 그다음에 업무, 이 솔루션을 현재 제공하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핀테크 기업으로 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알다시피 뱅크 에즈 서비스 다시 해서 BASS 다시 금융에 대한 솔루션을 임대 형식으로 제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금융기업으로서의 밸류션이 또 증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더존 비즈온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용용해서 헬스케어 기업으로나 이쪽의 어떤 그 시장 쪽으로 확대가 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메달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최근에 어떤 그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하기 전에 여기서 좀 제시를 했는데 마침 운 좋게도 바로 연달아 급등을 좀 해주었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2단으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바닥에서 일단 올랐기 때문에 또 최소한 한 일주일 이상의 또 숨고르기가 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1주 또는 길면 2주 정도까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2의 도전 비주얼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제2의 도전 비전을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이스 차원에서 더존, 비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윗꼬리가 좀 길게 그려지면서 살짝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12%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금메달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만약에 담으셨다 하더라도 큰 좀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보다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조정을 거친 후에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수혜주들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출발해 볼 거고요. 동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동메달은 아톤입니다. 네, 동메달은 아톤 꼽아주셨습니다. 팀원이나 인증 서비스, 패스 이게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영위하고 있는 솔루션이자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사도 꽤나 좀 대형 은행들을 위주로 두고 있어서 예. 탄탄한 것 같은데요. 동메달로 뽑아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아톤이 이 업체가 이제 그 보안 솔루션, 그다음에 인증 서비스, 이제 본인을 좀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 서비스하고 또 본인만이 현재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보안 이쪽에 관련된 솔루션 사업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공인 인증서가 이제 폐지가 좀 되고 또 다양한 사설 인증서라든가 또는 모바일 현재 인증의 개념인 이제 OTP 이 개념이 현재 등장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술을 상당히 많이 좀 구축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설 인증서, 모바일 OTP에 대한 어떤 솔루션의 어떤 최강자가 아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금융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모바일 MOTP, PKI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외에 에서는 이제 패스라는 어떤 솔루션도 부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 인증용으로는 세이프박스라는 어떤 솔루션도 좀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 인증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이 업체에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패스는 통신 3사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인증에 대한 대체제로 사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장 지배력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톤이 팀원이 솔루션을 현재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 애플페이가 교통카드 기능이 없기 때문에 팀원이하고 제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조만간 팀원이 장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재료로서 현재 아톤이 부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되고 또 아톤의 자회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AT 애널리스틱 이라는 회사가 로보 어드바이저를 가지고 자산관리 솔루션 기업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가상자산 어떤 서비스 현재 트랙 체인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도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톤이 이제 동메달로 지정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은 한번 이슈가 좀 나와서 한번 상승을 좀 해주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상당 부분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까지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2단 상승 1단 조정의 형태, 20일과 60일이 수렴 작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21선이 돌파되는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되고 또 시총도 좀 약간 가벼운 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동메달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아톤 꼽아주셨고요. 패스, 통신 3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은 좀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차트 분석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2위 은메달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다날입니다. 네, 2위 종목은 다날입니다. 그래도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특히 휴대폰 결제 서비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초다, 국내 유리다라는 좀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은메달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예, 모바일 결제, 휴대폰 결제의 시장 지배력 1위 업체가 이제 다날이기 때문에 보통 모바일 시대의 다양한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확실한 헤게모니를 쟁탈하는 다날이 최고의 수혜주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은메달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는 본업 사업도 좀 있지만은 많은 자회사를 상당히 많이 이제 거느리고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대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자, 다날 엔터테인먼트는 알다시피 K한류 컨텐츠 유통 쪽이고 다날 F&B하고 이제 비트 코퍼레이션 다날 F&B 같은 경우는 커피 체인 전문점으로 하고 있고요. 비트 코퍼레이션은 로봇이 커피를 하는 서비스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가상화폐 쪽은 다날 핀테크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다날 같은 경우는 현재 스마트폰에 대한 결제 부분들이 있죠. 통신사에서 직접 요금을 지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다날이 먼저 결제 승인이 되면 먼저 지불을 하고 통신사업도 나중에 이제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대손 리스크는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대부분 또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고 계속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휴대폰에 대한 소액 결제 또는 올 구매 한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들 성장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휴대폰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결제 솔루션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어떤 상품권으로 한다든가 모바일로 한다든가 모바일 티머니로 한다든가 다양한 부분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는 삼성페이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제휴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도 우리가 담보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다날이라는 이 선불로 현재 충전해서 쓰는 그런 현재 배터리 페이라고 하죠. 배터리 카드. 그다음에 외상으로 순수하게 외상으로 할 수 있는 소비 이런 솔루션도 시작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도 굉장히 높다 좀 생각이 돼서 다날 부분들을 좀 잡아봤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물론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은 안 했지만은 다날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페이코인을 좀 하고 있죠. 이게 재상장된다는 이슈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외에서는 그대로 있지만은 국내에서 이제 상장 거래가 좀 취소가 됐기 때문에 한번 굉장히 큰 이슈를 보이다가 18,000원짜리가 거의 한 8분의 1 토막 이상 났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밸류션 차원에서 좀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초의 2단 상승 그다음에 조정 20일, 60일 사이에 이중 바닥까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가 돌면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다날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다날을 은메달로 자격이 있다 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으로 다날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추천주 위주로 노란톡방에서도 정보 제공해주고 계시고요. 장중에도 계속해서 피드백 보내주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장중 내내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1위 금메달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NHN KCP입니다. 네.
NHN, KCP 오늘 금메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전신 자체가 최근 한 증권사에서 기사를 보니까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뚜렷한 동력은 없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금메달로 주목해 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자, 보통 NHN, KCP, NHN 계열사에 좀 해당이 되는데 KCP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한국 사이버 결제의 약자다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사명을 약간 변경했는데 현재 NHN, KCP 부분들은 온라인 인상에서는 지불 대행해주는 PG사가 중간에 이제 개입을 좀 하게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이 카드 결제망을 깔아주는 업체가 이제 벤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두 개를 둘 다 동시에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온라인 결제에서는 시장 지배력 1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G사가 중요한 부분들은 카드사가 결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PG사가 결제 금액을 주고 수수료를 가맹점부터 챙기는 어떤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PG사의 어떤 위치가 갑의 위치다, 또 다른 갑의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 온라인 가맹점 같은 경우는 국내 국직한 대기업 대부분 현재 포진이 되고 있고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해외 직구가 굉장히 또 빅테크 기업이 국내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직구가 굉장히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업체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좀 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거래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나름대로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수수료를 고객사한테 현재 어떻게 보면 카드사한테 받지 않고 고객사한테 받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빅테크 기업이 약간 갑의 위치가 돼서 약간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아무튼 성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해외 가맹점의 추이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관점에서 지금 작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알리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테무 여기서 중국 직구를 굉장히 많이 좀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 가맹점 부분들이 NHN, KCP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상에서는 벤사에서 요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가장 뛰어나는 시장 지배력 1등 업체인 NHN, KCP가 대장주 역할을 좀 충분히 좀 해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직구의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V자로 크게 상승했다가 지금은 눌림목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눌림목의 형태에서 또 숨고르기 국면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같이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보고 또 NHN, KCP보다 더 뛰어난 종목군도 있으니까 아래 노란톡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온라인 결제에서 1위다라는 점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금메달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고 또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같이 잡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기 전에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간편 결제 서비스 살펴봤습니다. 특히 플랫폼들이 페이를 내놓고 있고 삼성이나 애플, 구글 등도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충분하다라는 점 짚어봤고요. 오늘 장에서는 저출산 공약 발표를 기다리면서 육아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베스트 종목은 QRT입니다. 오늘 AI 수혜주로 부각을 받은 만큼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